5월 11일 월요일 주식시장 기록 코스피 7,800 돌파,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는 강했지만 내 매매의 핵심은 첫 손실 후 멈추지 못한 것이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7,822.24로 4.32% 급등하며 사상 최고 흐름을 이어갔지만 외국인은 3.9조 원을 팔았고 기관이 반도체와 로봇을 받으면서 지수는 강했지만 수급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매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강했지만 나는 첫 손실 후 멈추지 못했고 삼성전자 후 손절 뒤 인버스로 다시 들어가면서 5년 손실 습관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일부 시황 요약 4분.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다우 0.02% 상승, 나스닥 1.71% 상승, S&P 500 0.84% 상승, 상해지수 1.08% 상승, 니케이 0.47% 하락. 미국장은 성장주와 반도체 중심으로 강했습니다. 한국장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 7,822.24, 4.32% 급등, 장 초반 7,800선 돌파, 사상 최고치, 매수 사이드카 발동, 국내 증시 시가총액 7,000조 돌파. 숫자만 보면 완전한 강세장입니다. 하지만 수급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개인 3.1조 매수, 외국인 3.9조 매도, 기관 7,600억 매수, 즉 오늘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기관이 받았고 개인도 샀습니다. 지수는 폭등했지만 외국인이 주도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수는 강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코스닥은 달랐습니다. 코스닥 1207.34, 0.03% 하락, 사실상 보합, 개인 1,500억 매수, 외국인 500억 매수, 기관 1,700억 매도. 코스피는 폭등했지만 코스닥은 힘이 약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은 전면 상승장이 아닙니다. 대형 반도체와 일부 로봇, 조선, 수출주 중심의 압축 장세였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도 그걸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현대차, 코스피 200, 대한광통신, 코스모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현대무벡스, 로보티즈. 돈은 분명히 반도체와 로봇으로 갔습니다. 오늘 뉴스도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43.7% 상승, 반도체 수출 149.8% 상승, AI 호황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383% 상승, 월가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8거래일 만에 1,000조 원 증가, SK하이닉스 글로벌 시총 14위 등급, 반도체 호조로 올해 한국 성장률 2.8% 상향. 이건 시장이 왜 반도체를 다시 본체로 보는지 설명해줍니다. 다만 반도체 안에서도 수급은 갈렸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우, 기아, 삼성 SDI, 한화오션, APR, 대한광통신, 레인보우로보틱스, 파두, SBB테크. 외국인 순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SK스퀘어, 대한전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현대무벡스, 파마리서치, 고영. 여기서 오늘의 해석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오는 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팔았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PSK, 리노공업을 샀습니다. 즉 오늘 반도체는 강했지만 외국인 주도 반도체 장이라기보다 기관이 중심을 바친 장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의 이등축은 로봇과 AI 인프라였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상장 첫날 따따블,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대금 상위, 로보티즈 기관 순매수, SBB테크 신고가, 대한광통신 신고가, 미래반도체 신고가, 한솔테크닉스 신고가. AI 반도체에서 AI 인프라, 로봇, 광통신 부품으로 돈이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조선도 강했습니다. 한미조선 협력 기대, 한화오션 외국인 순매수, 조선주 강세, 화장품도 살아있었습니다. APR 외국인 순매수, 화장품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강세. 하지만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환율 1,472.4원 마감, 트럼프 발언으로 환율 상승, WTI 선물 4% 넘게 상승, $100 근접, 이란 우라늄 농축 중단 수용 불가, 종전안 거부, 트럼프 이란 2주간 추가 타격 가능성. 즉 시장은 반도체로 강했습니다. 지만 환율과 유가,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시황 요약 결론, 코스피는 7,8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는 강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고 코스닥은 따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강세장이지만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되는 장은 아니었다. 2부, 내일의 시황 예측 4분. 이제 5월 12일 화요일 한국장을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내일 핵심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7,800선 안착, 외국인 매도 둔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 확인, 코스닥 1,200선 생존, 로봇과 AI 인프라 후속 흐름. 핵심 가설 1, 내일은 코스피 7,800선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는 7,822.24로 마감했습니다. 4.32% 급등입니다. 이 정도 상승 뒤에는
자연스럽게 매물 소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것은 추가 급등이 아닙니다. 7,800선을 지키는지입니다. 내일 코스피가 7,800선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7,800선을 살짝 이탈해도 7,700선 위에서 버티면 정상적인 매물 소화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 강했다가 오후에 크게 밀리면 경계입니다. 내일은 오르는 것보다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핵심 가설 2. 외국인이 다시 팔면 상승의 질은 약해진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9조 원을 팔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강해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시장은 피곤해집니다. 내일 핵심은 외국인 매도 강도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면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사면 강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팔면 내일은 반도체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지수보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가 더 중요합니다. 핵심 가설 3. 반도체는 여전히 본체지만 추격은 위험하다. 오늘 반도체 뉴스는 매우 좋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149.8% 상승,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 SK하이닉스 글로벌 시총 14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급증, 반도체의 큰 흐름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 강했습니다. 내일 장 초반 반도체가 또 강하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가 위험합니다. 내일 반도체 매매는 추격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SK스퀘어,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PSK, 원익 IPS, 미래반도체 이 종목들이 장 초반 이후에도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대장주가 약한데 후방주만 강하면 위험합니다. 대장주가 버티고 후방주가 따라오면 진짜입니다. 핵심 가설 4. 코스닥 1200선이 무너지면 체감 장세는 약해진다. 오늘 코스닥은 1207.34로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4.32% 급등했는데 코스닥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 체감 장세는 코스닥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코스닥이 1200선을 지키면 성장주와 로봇, AI 인프라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1200선을 이탈하면 코스피는 강한데 내 종목은 약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코스닥 1200선을 꼭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5. 로봇, 조선, 광통신, 화장품은 2등축으로 볼 수 있다. 오늘 반도체 다음으로 살아있던 흐름은 로봇과 AI 인프라였습니다. 코스모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SBB테크, 대한광통신, 파두, 조선도 강했습니다. 한화오션, 조선협력기대, 화장품도 강했습니다. APR, 화장품주 어닝 서프라이즈, 내일 반도체가 쉬면 2등축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덜 오른 종목을 찾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붙은 대장주만 봅니다. 내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 7,800선 안팎에서 매물 소화, 반도체는 쉬어도 크게 무너지지 않음, 기관 중심으로 반도체와 로봇 일부 방어, 코스닥은 1200선 위에서 버티기,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외국인 매도 둔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재매수, 코스피 7,800선 위 안착, 로봇과 AI 인프라까지 동반 강세, 코스닥 1210선 이상 회복, 이 경우 시장은 8000선 기대까지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외국인 수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외국인 매도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코스피 7,800선 이탈, 코스닥 1200선 이탈, 반도체 후방주와 로봇주 동반 조정, 환율 1470원대 부담 지속, 이 경우 내일은 강세장 이후 매물 소화장입니다. 이때는 매매를 줄여야 합니다. 내일 체크포인트, 첫째 코스피 7,800선 유지, 둘째 코스닥 1200선 유지, 셋째 외국인 코스피 매도 강도, 넷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다섯째 기관이 반도체를 계속 받는지, 여섯째 로봇과 AI 인프라 후속 흐름, 일곱째 대한광통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거래대금, 여덟째 환율 1470원대 안정 여부, 아홉째 유가와 중동 뉴스, 열째 내 매매가 첫 손실 후 멈추는지, 내일 시황 예측 한 문장, 5월 12일 화요일 한국장은 코스피 7,800선 안착,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 둔화, 그리고 코스닥 1200선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부 복귀 노트 4분. 오늘 복귀 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매매입니다. 오늘 매매 기록 삼성전자우 2.14% 손절, 인버스 2.01% 손절, 삼성전자우 9시 39분 매수, 10시 2분 매도, 인버스 10시 3분 매수, 10시 50분 매도, 10시 50분 삼성전자우 다시 매수, 현재 보유 중.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목이 아닙니다. 첫 손실 후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우에서
14%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매매는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10시 3분에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이건 냉정한 매매가 아닙니다. 복구 매매입니다. 그리고 인버스에서도 2.01% 손절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4.32% 급등장입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장입니다. 그런 날 인버스 매매는 정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조정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7,800선을 뚫고 기관이 반도체를 받고 거래대금이 반도체와 로봇에 몰리는 장에서 인버스는 확률이 낮은 매매였습니다. 오늘 복귀의 핵심 문장, 나는 종목을 몰라서 진 것이 아니다. 첫 손실 후 멈추지 못해서 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 20만원으로 연습하다 보니 살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됩니다. 하이닉스는 너무 비쌉니다. 거래대금 상위 대형주 중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업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드가 작아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진 것입니다. 시드를 50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3배는 지금 해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직접 말했습니다. 만약 4천만원 레버리지였다면 900만원 손실이었을 수 있다고.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20만원으로 연습한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작은 돈으로도 흔들리는데 큰 돈과 레버리지를 쓰면 멘탈은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시드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손실 후 멈추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0거래일, 첫 손실 후 재매매 금지, 1% 손실은 퇴장 준비, 2% 손실은 무조건 퇴장.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걸 못 지키면 시드를 늘리면 안 됩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당일 매매는 멘탈을 흔듭니다. 차트를 계속 보면 자꾸 매도하고 싶어집니다. 조금 빠지면 불안합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면 다시 사고 싶습니다. 이게 뇌동 매매입니다. 내가 잘했던 매매는 작년 10월 삼성전자 하나로 3일 동안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힌트입니다. 여러 종목을 계속 바꾸는 것보다 대장주 하나를 정하고 큰 흐름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이 너에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연습 방향은 좋습니다. 삼성전자우 중심, 3일 매수 매도 연습, 하루에 여러 종목 갈아타기 금지, 인버스 금지에 가깝게 제한, 대장주 중심, 차트보다 기준 중심.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우만 하겠다는 것이 삼성전자우를 무조건 믿겠다는 뜻이 되면 안 됩니다. 대장주도 틀릴 수 있습니다. 대장주도 손절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있습니다. 너는 극적 합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기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대는 가설입니다. 가격과 수급이 확인돼야 매매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우 전략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우만 본다. 하지만 무조건 보유하지 않는다. 1% 손실은 퇴장 준비, 2% 손실은 무조건 퇴장. 하루에 한 번 손절하면 그날 신규 매수 금지. 다시 사고 싶으면 다음날 본다. 오늘 30분 규칙에 대한 복귀도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첫 30분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우는 9시 15분까지 조정이 나왔고 그때가 오히려 기회였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30분 후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30분 동안 시장 구조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규칙을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원칙적으로 관찰, 단 대장주가 강한 장에서 초반 눌림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살아있고 지수가 무너지지 않고 반도체 대장주가 버티면 9시 20분 전후부터 소액 진입 가능. 하지만 조건이 없으면 매수 금지, 즉 시간보다 조건입니다. 30분이 지나서 무조건 사는 것도 안 됩니다. 15분에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기준이 맞을 때만 사야 합니다. 내일 적용할 매매 규칙. 첫째, 삼성전자우 중심으로 본다. 둘째, 인버스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셋째, 첫 손실이 나오면 그날 신규 매수 금지. 넷째, 1% 손실은 퇴장 준비. 다섯째, 2% 손실은 무조건 퇴장. 여섯째, 손절 후 30분 안에 절대 다른 종목 매수 금지. 일곱째, 하루 매매 횟수는 최대 1회에서 2회. 여덟째, 수익이 나도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아홉째, 차트를 오래 보면서 흔들리면 화면을 끈다. 열째, 오늘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규칙 지키기다. 오늘의 복귀 한 문장. 나는 오늘 시장을 못 맞힌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 5년 손실을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첫 손실 후 멈추는 것이다. 오늘 결론. 코스피 7,800 돌파, 반도체 강세, 시장 대세 상승. 하지만 내 매매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바뀝니다. 오늘은 실패한 날이 아니라 고쳐야 할 습관이 다시 분명히 드러난 날입니다. 내일부터의 목표는 수익이 아닙니다. 내일부터의 목표는 규칙입니다. 첫 손실 후 멈추기, 인버스 충동 막기, 삼성전자우만 보되 기준 없이 믿지 않기, 레버리지보다 생존 먼저.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폭발했습니다. 기관은 반도체와 로봇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7,800선 안착과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합니다. 내
매매에서는 더 중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손실 후 멈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장에서도 손실이 납니다. 오늘의 문장, 첫 손실 후 멈추면 계좌가 삽니다. 첫 손실 후 다시 매매하면 5년 손실 습관이 반복됩니다.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 are doing. 위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오늘 내 매매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목을 몰라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사고 언제 틀렸다고 인정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모를 때 위험합니다. 내일 목표는 대박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1% 손실은 퇴장 준비, 2% 손실은 무조건 퇴장, 첫 손실 후 신규 매수 금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내일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